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8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부채에서 마지막 개정 과목인가요? 이게 장기 미지급금 기타 충당 부채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보다는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인데 비유동 부채에서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우리 FAT 1급에서 기말에 종업원들이 일시에 퇴직을 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얼마냐 이거를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으로 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 결산분계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자동분계 사항입니다만은 분계 내용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비유동 부채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퇴직자가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할 때 차변에 오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감소시키고 대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지급되겠죠. 이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퇴직금 제도의 회계 처리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연금제도가 있어요. 연금제도. 자, 연금에 가입을 한 법인도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설정이 필요한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필요한 제도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여기 번호 2번에 있는 확정기여형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개정이 없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없다. 설정하지 않는다. 칸이 좁으니까 저는 없다 그냥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연금제도에 어느 연금제도가 그렇다고요? 확정기여형. 기여형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여형. 그러면 퇴직연금제도는 기여형 말고 뭐가 있냐 하면은요, 급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급여형. 아까 저 위에서는 확정기여형이 있었죠. 확정기여형. 또 하나는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이 연금제도가 300인 이상 기업에게만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차차 규제가 더 강화되어 가지고 이제 50인 이상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퇴직연금 의무 가입 기업을 더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연금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퇴직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자, 그러면 확정기여형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부채는 설정 안 하더라도 연금에 불이백이 있을 때 회계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 회계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 이걸 퇴직금을 그 연금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다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담금을 퇴직급여 로 인식합니다. 퇴직급여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 처리하잖아요.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회사의 경우에. 그런데 확정기여형은 부채를 설정할 때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때 비용 처리해버려요. 납부할 때. 금융기관에 회사가 납부하는 그 퇴직금 기여금을 납부할 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기말에 퇴직급여로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아니라 미지급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C사는 24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는데요. 종업원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C사가 24년에 보험회사에 10,000원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이 3,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기말에 회사는 어떠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10,000원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납부해야 될 기여금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퇴직급여 비용으로 발생시키고요. 이 중에서 7,000원은 납부를 했는데 3,000원을 아직 보험회사에 납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은 뭐가 된다?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인식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안 나타나죠? 다음 세 번째, 이제 3번 확정급여형입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우리가 FAT 1급에서 연금하고 관계없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에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해서 계산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자, 그러면 회사는 연금을 불입했는데 왜 부채를 또 인식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연금 불입액을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들어요. 연금에 가입하면. 자, 일단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긴 합니다. 하는데 연금 불입한 게 있잖아요. 불입한 것은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금에 납입한 금액만큼은 부채가 줄어들어요. 부채에서 차감하니까.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보고기간 말 이후에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퇴직연금이 현재 불입되어 있는 금액과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직원이 모두 퇴직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차이가 나면은요, 그거는 퇴직연금을 아직 미지급한 퇴직연금 미지급금이 또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삼성생명에 이만큼 들었고 국민은행에도 이만큼 들었다. 하나금융에도 이만큼 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전부 통합해 가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통합해서 이제 밑에 설명 이어집니다. 통합해 가지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 포함해서 부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퇴직금 납입액을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뭐로 했어요? 예, 통합해서 자산으로 잡았죠? 그 자산은 어디에 표시하느냐? 부채에 표시해요.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다가 표시한다 이겁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에다가 표시하면 된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5억 원인데 연금 운용자산에 불입한 것이 6억 원이에요. 불입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5억 원만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초과된 1억 원은 어디다 표시한다? 초과된 경우에는 초과액은 투자자산란에 표시한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기본적으로 비유동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는데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초과한 금액은 자산에 또 표시할 수 있다. 그건 자산 중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B사는 24년 1월 1일에 개업했고요. 모든 종업원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24년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했고요. 12월 31일에 모든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은 11,000원이랍니다. 그러면 11,000원만큼은 뭐로 잡혀 있어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잡혀 있어야 되고요. 납부한 10,000원은 뭐예요? 자산인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10,000원 잡혀 있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1,000원 잡혀 있으면 되죠? 네.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요. 회계 처리는 요거는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줄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위에 거는 결산분계입니다. 12월 31일 결산분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결산분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산일 기준으로 우리 종업원들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현재 가치로는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결산에 어디다 입력해요?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란에다 입력하죠. 그래가지고 전표 추가 누르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분계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 자동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결산 분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이 분계는 연금 납입 시 분계입니다. 연금 납입할 때 분계. 연금 납입 시 회계 처리예요. 자, 연금을 만약에 10월 5일 날 10,000원의 연금을 납입했다 하면은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현금으로 납입했다면 분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는 두 개로 구분해야 되겠어요. 위에 거는 결산 분계, 밑에는 납입할 때 분계.
자,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비유동 부채 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1,000원 표시가 될 것이고, 요거. 그다음에 요 자산은 자산란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표시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 차감 계정으로 표시돼 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로 표시될까요? 1,000원이라고 표시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표시될 때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1,000원. 차감 계정 빼야 되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제도의 회계 처리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금이 기여형이면 연금 납입액을 납입할 때 바로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납입금액을. 그리고 급여형이면, 확정급여형이면 납입액을 회사의 자산으로 본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연금은요, 회사가 관리하는 제도예요. 연금을 누가 관리해요? 회사의 자산으로, 회사 통장이에요. 회사 통장. 회사가 관리하고 종업원이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그 연금 계좌에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퇴직할 때. 그 금융회사에서. 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여형은 납입액을 바로 비용 처리해 버리죠. 납입액을. 그러니까 그러면 연금이 이게 이제 납입하고 나면 회사가 연금을 회사 권한이, 연금에 대한 회사 권한이 있나요? 없어요. 누가 관리해요? 종업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는 납입하고 나면은 아무런 주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 관리는 종업원이 관리하는 형식이 확정기여형이고, 회사가 끝까지 관리하는 게 급여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금제도의 두 가지 관련해서 이제 회계처리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도 있고, 기타 충당 부채, 이것이 이제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넘어가면 되겠고요. 다음 51페이지 자본 개정 과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FAT 1급에 있는 자본하고 똑같아요. 자본금. 자본금 분계 언제 있습니까? 증자 때 있는 거죠. 대변의 자본금이 증자 때 가는 거예요. 대변의 자본금은 언제나 뭐로 인식할까요? 액면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차변에 올 때도 액면금액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자본금이 차변에 올 때도 있나요? 있어요. 감자할 때. 그때는 차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금은 대변에 갈 때는 증자한 것이고요. 자본금이 차변에 오는 분계는 감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분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첫 번째 분계는요, 법인의 자본이 어떻게 됐어요? 대변의 자본금, 차변의 현금이죠. 주식을 액면 발행하면 이렇게 돼요. 10,000원,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주주에게 10,000원에 발행하면 분계가 차변의 현금 10,000원, 대변의 자본금 10,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분계는 뭘까요? 밑에 있는 분계는 할인 발행했을 때 분계가 이렇게 돼요. 자, 10,000원짜리 주식은 발행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은 10,000원입니다만은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현금은 얼마가 들어와요?
8,000원이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10,000원짜리 주식을 주주에게 주고 8,000원을 받았다면 2,000원을 할인해 준 거예요. 그 2,000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어떤 개념 과목인지 아시죠?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잉여금에 대한 거. 자본잉여금은 주주하고의 거래에서 법인이 이익을 번 것이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식발행 초과금이에요. 주식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 자, 대변의 자본금이 10,000원인데요. 20,000원에 발행했다면 차변의 현금이 20,000원이 들어오죠. 그럼 나머지 10,000원은 뭐로 인식한다?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한다. 이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감자차익. 감자차익은 여러분, 감자는 증자의 반대죠. 감자를 했다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이 옵니다. 감자는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자할 때 차변의 자본금이 와요. 그런데 대변의 현금이 가고 감자 차익이 왔네요. 이건 뭐냐면, 자, 10,000원짜리 주식을 감자했는데 주주에게 5,000원의 주식을 샀어요. 우리 주식을. 그래가지고 10,000원의 액면가 주식을 소각했다면은 5,000원 싸게 샀으니까 감자 차익이 5,000원 발생합니다.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이죠. 성격이 뭐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봤어요. 감자 차익도 이익이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이익이죠. 주주와의 거래에서의 이익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개정 과목 살펴보면은요. 주식을 할인 발행할 때 자본 조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나오죠. 아까 앞 페이지에서 나왔었어요. 요거는. 그다음에 감자 차손도 나올 수 있어요. 차변의 자본금이면 감자한 거잖아요. 자, 10,000원짜리를 감자하는데 주주에게 15,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15,000원 나갑니다. 회사 돈이 5,000원 손해봤죠? 그게 감자차손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감자차손. 감자차손이 손해라고 그래서 이게 비용이냐? 비용이 아니고 자본조정입니다. 감자차손은 자본조정. 자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개정 과목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FAT 1급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를 기말에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한 금액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입니다. 그것을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앞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재평가 잉여금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재평가 잉여금은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공정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한 이익이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것은 재평가 손실이고 그 재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앞에서 우리 정리했었죠. 여기 다시 나오죠.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하고요. 재평가 잉여금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손익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손실이 난 것도 이익잉여금이고요. 손실이 났을 때는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것으로 합니다만은
이익이 나면은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영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손익, 이게 이익 잉여금이에요. 일단은 이제 기말 자본에다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를 시키지 않습니까? 자본에다가. 그래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전기말에서 2월 된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거기다 당기순이익이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고, 그걸 더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이익잉여금 안에 여러 가지를 구성을 합니다. 회사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적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했을 때는 이익준비금,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했다면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 이익 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는 상법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법정 적립금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이게 모두 다 이익 잉여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의 자본이 개정 과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법인의 자본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일상에서 자주 쓰는 개정 과목이 아니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 배당과 관련된 거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주주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죠.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의 배당도 있고 또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는 현물 배당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금 배당을 설명한 거예요. 현금 배당. 그 다음에는 주식 배당을 설명을 했는데 한번 쭉 읽어보고 관련된 회계 처리 제가 또 인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현금 배당은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 31일 회계연도 말인 회사에서 23년도분 현금 배당은 24년도 초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해요. 이와 같이 23년도 말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23년도 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23년도 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3년도 재무상태표에는 배당액 차감 전에 이익잉여금이 표시가 돼요. 대신에 24년도에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라는 것은 결산 끝나고 그 다음에 12월 말일로 만약에 24년도에 성과를 가지고 결산을 한다 그러면 24년 12월 31일자로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4년도 성과를 가지고 주주총회는 언제 해요? 25년 2월과 3월 사이에 하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한편 매년 말 배당하는 것 이외에 중간 배당이라고 하여 기중에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 배당 시 회계 처리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주주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 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증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회사의 자본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올 뿐 자본 자체의 변동은 없어요.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는 자본 총액과 자산 총액의 변화가 없어요. 또한 주식 배당을 수령한 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 수만 조정하면 됩니다.
주식 배당액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초에 결정이 되므로 기말에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면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해당 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의 감소는 뭐예요? 자본금 차변에 오겠죠? 대변에 가는 건 뭘까요? 이익잉여금이 대변에 가서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계를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나누어서 한번 볼까요? 책에는 배당을 분계를 이게 숫자로 넣어놓은 게 없어서 이렇게 또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것도 제가 인쇄해 줄게요, 여러분에게. 자, 인쇄는 해놓으면 여러분이 좀 이따 가져가시면 돼요. 자, 현금 배당을 한번 보세요. 결의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일어나요. 그러면 결의가 일어나는 순간 그날 회사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주주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부채로 인식해요. 그리고 차변에는 어디에서 배당하는 거예요? 잉여금을 가지고 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감소가 됩니다. 그랬다가 현금을 준비해가지고 주주들에게 미리 사전에 통지도 하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략 한 달쯤 있다가 실제로 지급을 합니다. 자, 지급 시 회계 처리예요. 자,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은 어디로 와요?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되고 대변에 이제 회사 돈이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하겠죠. 자, 배당을 하는 회사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건 뭐냐? 배당을 받는 기업. 받는 기업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자, 배당을 받는 기업은 배당을 하는 날 연락이 옵니다. 통지를 받으면 수익으로 인식해요. 그리고 대변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차변에 미수수익, 자산이 있죠. 미수수익. 그리고 이제 받았어요. 실제로 배당을 받으면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미수수익. 이 미수수익이 이쪽에 와서 이제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는 회사, 배당을 받는 회사가 모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현금 배당. 자, 그러면 주식 배당의 경우에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주식 배당은 좀 달라요. 자, 배당을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배당을 받는 회사는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어요. 배당을 하는 회사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자,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있어요. 2월 28일 날. 그러면 아까는 현금 배당은 부채로 인식했잖아요.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은 부채가 아니에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으로 봅니다. 자본 조정. 네, 차변에는 2월 이익잉여금. 아까 현금 배당도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에서 감소시켰죠. 그러나 자본이 감소한 것만큼 자본 조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죠? 네, 회계 처리. 자본 안에서 개정 과목만 바뀌는 거예요. 자, 한 달쯤 후에 주식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서 배분을 해줍니다. 교부를 했어요. 자,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이에요. 그럼 자본이 증가하죠?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은 차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자본이 감소하죠? 자본이 증가한 것만큼 그대로 다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는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주식 배당은 자본의 변동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금 배당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자본이 줄어들어요.
자본이 줄어든 것만큼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배당 시의 회계 처리와 현금 배당 시 회계 처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이렇게 숫자를 넣은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인쇄를 해 놓겠습니다. 오늘 인쇄물이 많이 나가네요. 그래서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5페이지는 접어두십시오. 네, 추가된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내용이 그래도 많네요. 예.